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교.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즐겨 입는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만 명의 졸업생과 가족들이 그를 바라봤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대학 졸업식에 가장 가까이 온 순간입니다. 청중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은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 없습니다. 그냥 3가지 이야기. 그 3가지 이야기는 그날 이후 수억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한 문장.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점들이 연결됩니다. 이 한마디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을까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55년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 한 미혼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생이었고 남자친구는 시리아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당시 미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입양을 보내되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부모에게만 보내겠다고. 첫 번째 입양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부부였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딸을 원했어요. 아기는 거부당했습니다. 다급해진 입양기관은 대기자 명단에서 2번째 부부를 찾았습니다.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그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 부부였습니다. 생모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을 나온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합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폴과 클라라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입양됐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대. 잡스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양아버지 폴이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습니다. 스티브, 잘 들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의 생모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선택했어. 다른 모든 아이들 중에서 너를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후일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은 저를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일찍 배웠죠. 저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증명의 여정은 오리건의 작은 대학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잡스는 리드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양부모가 평생 저축한 돈을 쏟아부은 비싼 사립대학이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잡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는 양부모가 평생 저축한 돈이 자신의 무의미한 수업들에 쓰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듣는 경영학, 회계학 수업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자퇴. 양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서약서에 서명했던 그 약속.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의미 없는 수업을 듣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적인 길에서의 죽음.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퇴 후 잡스는 기숙사 바닥에서 잠을 자며 떠돌았습니다. 친구 방에 얹혀 살고
코카콜라 병을 모아 5센트를 받아 먹을 것을 샀죠. 일요일에는 7마일을 걸어가 힌두교 사원에서 무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캘리그래피 수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손글씨를 배우는 수업. 실용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수업. 잡스는 그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의 차이, 글자 간 간격의 미학, 타이포그래피의 예술성.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섬세했죠. 과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지, 취업에 도움이 될까? 아니요. 돈을 벌 수 있을까? 전혀. 미래에 쓸모가 있을까?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었습니다. 애플의 탄생. 1976년 잡스는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1, 애플 2, 그리고 놀라운 성공. 1980년 애플은 주식 상장을 했습니다. 잡스는 25살에 2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됐죠. 세상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혁명가, 실리콘밸리의 전설. 하지만 1985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잡스는 존 스컬리를 CEO로 영입했습니다. 펩시콜라의 전설적인 마케터였죠. 영입할 때 잡스가 던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꿀 건가요? 스컬리는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둘의 비전은 갈렸습니다. 잡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집착했죠.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스컬리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익이 중요했습니다. 매킨토시 출시 후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불안해했습니다. 잡스와 스컬리는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30살의 창업자 아니면 경험 많은 전문 경영인. 1985년 5월 이사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스컬리가 남고 잡스가 나가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부모의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 그가 10년을 바친 회사, 그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 공개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잡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느낌이었죠. 그는 실리콘밸리를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까 고민했죠. 30살, 억만장자에서 실패자로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죽음. 하지만 몇 달 후 잡스는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을 때 여전히 사랑을 믿을 수 있는가? 꿈이 무너졌을 때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가? 잡스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로부터. 넥스트라는 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픽사라는 작은 그래픽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잡스는 끝났어 라고 사람들은 수군댔죠. 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컴퓨터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너무 비쌌고 시장성이 없었죠. 하지만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놀라웠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름다웠죠. 왜 아름다웠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리드 칼리지의 캘리그래피 수업. 잡스는 넥스트를 만들 때 그때 배운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세리프와 산세리프,
글자 간격, 비례의 아름다움. 만약 제가 대학에서 그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은 여러 서체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맥을 따라했으니 아마 어떤 개인용 컴퓨터도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20년 전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수업, 그 점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픽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용 짧은 영상만 만들었죠. 그런데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1995년 토이 스토리, 세계 최초의 완전 컴퓨터 그래픽 장편 애니메이션, 대성공이었습니다. 잡스는 픽사를 상장시켰고 하루 만에 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애플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절대 픽사를 인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넥스트의 실패도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한 운영체제가 나중에 애플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2003년 10월 스티브 잡스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췌장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암.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잡스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다음 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매우 희귀한 형태의 췌장암이었습니다. 잡스는 수술을 받았고 회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스가 암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2004년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공개 연설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2005년 6월 12일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제가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후로 3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라는 답이 며칠 연속 나온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중대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기대, 자존심, 당황스러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죠. 연설의 마지막, 잡스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게. 이 문구는 그가 젊은 시절 읽었던 잡지 더 홀러스 카달로그의 마지막 호에 실렸던 말이었습니다. 1970년대 그 잡지는 히피 세대의 바이블이었죠. 마지막 호의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2011년 8월, 잡스는 애플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양아로 버려졌지만 세상을 바꾼 제품들, 대학을 중퇴했지만 교육을 혁명화한 아이패드,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든 CEO. 그리고 무엇보다 수억 명에게 남긴 메시지. 점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점을 찍고 있나요? 직장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나요?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에 좌절하고 있나요? 쓸모없어 보이는 공부를 하고 있나요? 잡스는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캘리그래피 수업이 어디에 쓰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실패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는 것이 언제 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첫째,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을 믿으세요. 캘리그래피처럼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배움이 언젠가 당신만의 아이폰을 만들 것입니다. 취미로 배우는 것, 돈이 안 되는 것,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점입니다. 둘째, 실패를 믿으세요.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잡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실패, 좌절, 거절, 그것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쩌면 당신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일지 모릅니다. 셋째, 시간을 믿으세요. 잡스는 캘리그래피를 배운 지 10년 후에야 맥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지 12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아이폰은 그가 애플을 창업한 지 31년 후에 나왔습니다. 점들이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잡스의 그 유명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파하세요.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우직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믿는 길을 가세요.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잡스는 바보였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바보, 쓸모없는 캘리그래피를 배운 바보, 완벽주의에 집착한 바보, 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바보. 하지만 그 바보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점들. 오늘 당신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이 점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후 당신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이야기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실패로 좌절할 때 잡스도 쫓겨났는데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지 모릅니다.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할 때 이것도 내 점이야 라고 믿으며 계속할지 모릅니다. 점들을 믿으세요. 당신의 용기를 믿으세요. 당신의 운명을, 인생을, 카르마를 무엇이라 부르든 믿으세요. 이 접근 방식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